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쉬셨습니까? 연휴가 많이 겹쳐가지고 많이들 쉬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쉬고 난 이제 오늘 5월 7일 새로 시작하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제가 불황에 대해서, 세계적인 이제 불황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아주 어떤 감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할 정도로 지금 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특히 매수를 포지션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옵션으로 이제 부자 되기라는 강의와 함께 한번 들어보시면은 또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3월 5일서부터 4월 말까지 약 10번에 걸쳐서 이제 강의한 내용을, 총 정리하는 이제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이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이제 재테크의 요령, 재테크라는 말이 이제 일본에서 들어와서 지금 이제 들어온 지가 한 20년 됐는데, 어쨌든 이제 그 말이 이제 틀리다 맞다를 갖다 떠나가지고, 어떤 우리한테 이제 주는 어떤 미닝은, 어떤 재산을 갖다 증식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재산을 갖다 증식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흐름은 이제 어떤 경제 환경, 경제 환경은 제가 한 5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어떤 세계 전체적인 이제 불황하고 이제 관계가 있죠. 물론 이자율의 변화라는 것도, 그것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불황이 되면서 공급이 많아지면서 이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자라는 것은 결국 이제 돈의 가격, 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공급이 이제 많아졌다. 수요가 적어지고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자율이 낮아졌는데, 또 하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 40-50년간의 어떤 경제 흐름을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노동을 열심히, 그러니까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해서 저축을 해서 이제 재테크를 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이제 지식과 투자를 갖다가 어떻게 잘 하느냐 하는데 이제 어떤 재테크의 어떤 결과가 달라진다 하는 이제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70-80년대가 되겠죠. 50-60년대라고 해도 좋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제 경제 환경의 변화는 국제화죠, 국제화. 어떤 불황, 그러니까는 호황이 됐든 불황이 됐든 이제 어떤 세계 전체적인 흐름에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이제 속해서 같이 흘러간다 하는 거하고, 또 이제 IT 기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
프로그램도 이 IT 기술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이런 어떤 여러분들하고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어떤 인터넷이라는 어떤 그 뭐랄까요, 문명의 이기가, 그리고 컴퓨터라는 이제 문명의 이기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이제 영향을 갖다 미친다 하는 이제 그런 점이 어떤 그 커다란 이제 트렌드로서 이제 달라졌다고 할 수 있죠. 이 트렌드 속에서 아까 이제 그 재테크를 갖다가 하는 어떤 흐름 중에서 이제 노동과 저축의 시대에서 그 지식과 이제 투자의 시대로 바뀌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제 국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재테크 수단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나 이제 한번 이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가장 저희들이 이제 접하기 쉬운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 관련이죠. 주식 관련돼서 이제 첫째로 이제 주식 뭐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 주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하고 관련된 이제 주가지수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주가지수 파생 상품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코스피 200 선물하고 코스피 200 주가지수 옵션, 요게 이제 대부분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하던 그 파생 상품입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개별 주식 선물도 나오고 개별 주식 옵션도 나오고, 기타로는 뭐 금리 선물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는 뭐 아까 이제 IT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전 세계적으로 이 FX, 그러니까 Foreign Exchange, 그러니까 각국의 그 환율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각국 통화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가 예를 들어서 1,030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달러를 사고 우리나라 원화를 갖다가 판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 1,030원이 이제 의뢰껏 이제 그렇게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런 어떤 통화의 비율에 투자하는 어떤 그 방식이 2005년서부터 한국에도 이제 완전히 이제 개방이 됐습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의 그 규제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 국민들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은 이제 다 이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원자재도 이제 각 그 증권회사나 선물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고, 해외 지수에도 이제 거래를 그 할 수가 있는 어떤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그 투자 종목들, 투자 종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주식하고 이제 파생 상품 투자를 해서 이제 손실이 납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증권업 협회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볼 수가 있으니까, 모든 투자자들, 계좌를 갖다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계좌를 갖다 한번 이제 조사를 갖다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했더니만은 거의 95%에 해당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계좌 보유자들이 전부 다 이제 손실을 내고 있다 하는 이제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손실이 많이 나고 손실이 나느냐 하는 이제 점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그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거래가 이제 그 거래수가 많습니다. 거래수가. 거래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뭐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일단 대부분의 경우 이익을 내고 혹은 수익을 내고 그 거래를 갖다가 종결을 하기보다는 대부분 경우 손실이 많이 나니까 겁이 나서 이렇게 그 손절이라고 하나요? 손절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실이 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 얘기가 아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많은 이제 그런 경험을 갖다가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제 이 방법을 개발을 갖다 해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절대 거래를 갖다가 많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거래를 할 때 그 보고 기술적 분석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이제 대부분 보는 게 이제 차트를 갖다 보게 되죠. 차트를 갖다가 보게 되는데, 대부분 이게 짧은 스팬의 차트를 갖다 봅니다.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그 주식 투자건 파생상품 투자를 하는 사람이 그 어떤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하게 되면은 대부분 혼자서 이제 겁도 나고 잘 모르기도 하고, 누구한테 그 좀 뭐랄까 의지도 하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뭐 이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찾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전문가들이 이제 보는 어떤 그 차트가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5분봉 내지는 10분봉, 그러니까 5분 차트죠. 5분 차트, 10분 차트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 경험으로는 5분 차트, 그러니까 분봉, 그러니까는 5분에서 60분까지 분봉 차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봉, 1시간 혹은 2시간 이제 시봉 차트를 갖다가 봐가지고서는, 절대 주가의 흐름을 갖다가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구경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는가 구경을 하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게 될 때는 대부분 경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이익을 갖다 보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은, 자기가 왜 손실을 갖다 보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이제 따져보면은 결국 이런 이제 것들이 결과적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전문가 혹은 이제 멘토의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갖다가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인 투자자고 이제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좀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제대로 이제 가르쳐주고 그런 사람이 이제 있으면 굉장히 마음도 편하고 뭐 수익이 난다면 더 좋죠. 근데 이제 그 전문가라든지 멘토를 갖다가 판단을 하실 때, 이 사람을 갖다가 내 그 멘토로 이제 좀 부탁을 갖다 하고 싶다라고 이제 할 때, 이 판단 근거를 갖다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이렇게 투자를 갖다 해서 실적을, 레코드를 갖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이제 모의 투자가 됐든 뭐 실계좌가 됐든 자기 자신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다른 방법을 갖다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많은 경우에 그 손절매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그 얘기하는 이제 그 전문가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제 경험이나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테지만은, 손절매를 갖다 두세 번 이렇게 손절매를 하게 되면은, 뭐 주식을 하든 뭐 그 파생상품을 하든 간에 자금이 금방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특히 그 옵션 같은 걸 갖다가 매수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손절매를 갖다가 한 2번 하게 되면은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말라 비틀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식 투자를 하든 파생상품 투자를 하든 간에 이거는 기회에 대한 투자를 갖다 하는 겁니다. 기회.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손절이 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실이 난 상태에서 처분을 해서 손실을 갖다가 확정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투자를 갖다 하다 보면은 뭐 저도 이제 그 전 강의를 갖다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평가손은 이거는 손절이 아닙니다. 이렇게 끊는다. 그러니까는 끊어서 확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가손 자체는 항상 이제,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날 수가 있지만은, 이걸 갖다가 끊어서 그 손실을 갖다 확정시키는 거하고는 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남아 있습니다만은, 손절매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의심을 갖다가 해야 된다. 또 이제 그 많은 경우에 리딩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공격 앞으로 예를 들면 뭐 매수하라
하게 되면 뭐 자기가 이제 매수하게 되면 매수해서 따라하라고 하고 뭐 팔라고 그러면 팔아라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따라할 겁니까? 그리고 따라한다는 사람들 얘기를 갖다 들어봐도 내가 뭐 팔라고 하지 않았느냐, 뭐 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딴 얘기 이제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이렇게 이제 맞질 않는 겁니다.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5분봉, 뭐 3분봉 가지고 이제 뭐 이걸 갖다 이렇게 뭐 따라하라 말아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아주 급변을 하고 많은 이 투자 주체들이 거래를 갖다가 하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해가지고 마구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이 짧은 봉을 갖다 가지고 어떤 뭐랄까요, 시세 대세를 갖다가 파악하는 것 자체도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리딩 같은 걸 갖다 하면 안 되고, 진정한 멘토라면은 그 투자자가 이 학생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원리를 갖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뭐 같은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짧은 이 스팬의 차트는 이제 주가의 변곡점이나 큰 변화를 갖다가 나타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따로 이렇게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해드리겠지만은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상의 보조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조지표 뭐 거래량에 관한 것도 있고 변곡점에 관한 것도 있고 방향에 관한 것도 있고 추세에 관한 것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많이 쓰는 사람 한두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만은 많이 쓰면 쓸수록 실패할 확률만 커집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다 해봤죠. 저도. 근데 이제 보조 지표에 따라서 굉장히 세밀하게 어떤 뭐랄까 이게 파라미터를 갖다 넣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자체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넣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맞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 개를 갖다 해두게 되면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리고 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헷갈려 가지고 더 어떤 판단을 하는데 이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게 주가 변동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투자자한테 깨우쳐 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이제 진짜 여러분들의 이제 멘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거래를 갖다가 많이 하게 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어떤 돈을 내고 이제 회원이 되면은 이 회원한테 어떤 뭐 특정 대여 계좌 회사 혹은 특정 증권사로 계좌를 갖다 옮겨서 이제 거래를 갖다 하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갖다 하죠. 이 사람은 이제 100% 그 증권회사나 그 대여 계좌 회사하고 이제 뭐 결탁을 해서 뭐 짜고 이렇게 해서 그 회원이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가져가는 이제 나눠 먹는 이제 그런 전문가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어떤 심리나 이제 수수료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심리 상태는 투자자들이 손실을 내건 수익을 내건 그거는 이제 자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로지 거래를 많이 해서 수수료 수익만 많이 챙겨주면은 웰컴, 그러니까 좋다 이제 이런 이제 뭐랄까요 멘탈리티가 이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동조를 하든 뭐 그건 뭐 여러분들 이제 개인의 자유입니다만은 어쨌든 거래를 갖다가 많이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제 이 투자 시장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하는 게 이제 저의 판단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을 갖다 굉장히 이제 괴롭히고 손실을 갖다 보게 하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잘못된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은 얘기하기가 쉬우니까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냥 마구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해서 마치 이제 진실인 양 이제 자꾸 퍼뜨려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개구리가 튀는 방향과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은 아무도 모른다. 말하기는 아주 뭐 좋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 움직이는 방향은 알 수 있습니다. 뭐
이 분봉이나 뭐 시봉 이걸로 해서 100% 안다. 이거는 뭐 저도 뭐 이렇게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은 큰 흐름 자체를 갖다가 모른다, 모르고 투자를 한다. 이것도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주식 투자 혹은 파생상품 투자가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다. 말은 그럴듯하죠. 근데 이제 예측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않고서 어떤 대응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absolutely no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예측 혹은 전망을 갖다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 어떤 노력, 그리고 최소한 이 예측이나 전망을 갖다가 제대로 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루가 됐든 아니면 뭐 한 달이 됐든 뭐 일주일이 됐든 간에 그걸 갖다가 90% 이상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이제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전문가의 자격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뭐 다 차치를 하고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 주가를 갖다가 제대로 전망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치가 있는 문제죠. 그리고 이제 파생상품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다라는 이제 말도 흔히들 회자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7번째 강의인가요? 4월 둘째 주인가요? 셋째 주에 한 그 강의 중에 그 어떤 주가가 올랐을 때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각각으로 해서 제가 한번 그 비교표를 갖다가 만들어 드렸습니다만은 선물,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오를 때 선물 매수를 뭐 6개월 동안 가지고 있는 거하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생상품이라고 제로섬 게임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면은 파생상품이라서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단타를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어떤 주가 자체가 추세를 가지고 움직일 때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대응을 할 때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그건 뭐 주가가 오르는 거나 선물이 오르는 거나 결국은 마찬가지 개념이고 또 거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무슨 뭐 제로섬 게임이다 해서 마치 그것이 진실이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한 가지 이제 그 외국인 때문에 개인이 이제 손해본다. 뭐 외국인이나 뭐 기관이 이제 개인을 갖다 죽이려고 뭘 팔았다, 무슨 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사실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은 뭐 한국 시장에서 그 떼부자가 되게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개인이나 외국인이나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파생상품을 갖다가 이제 투자하면서 흔히들 얘기하는 이 옵션 매도하면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주가 방향을 갖다가 모른다 라고 전제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오버나잇을 갖다가 하면 안 되죠. 근데 안다라고 하면은 이걸 갖다 잘만 이게 대응을 갖다 하게 되면은 엄청난 수익을 갖다가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어떤 정확한 그리고 제대로 된 연구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해서 또 그 후배들, 그러니까 후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주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주식시장이나 파생상품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저는 절대로 단타를 하지 않습니다. 단타를 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이제 매월 10% 이상 되는 수익을 갖다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올리고 있는데 이런 어떤 얘기들 그리고 잘못된 어떤 전문가들의 조언들을 갖다가 다 제가 이렇게 들었으면은 절대로 이런 어떤 수익을 내는 기법을 갖다 개발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인데 이걸 갖다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이제 증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제가 전문가하고 멘토의
그 첫 번째 어떤 그 판단 기준으로 자기의 어떤 투자 실적을 갖다가 이제 내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 카페나 이제 블로그에 들어와 보시면은 되겠지만은 많은 말 쓰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하고 항상 제 그동안의 어떤 그 실적 위주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회원들이나 이 방송을 갖다 보는 분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투자를 갖다 하는가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이제 보여드리고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저를 갖다가 전문가라든지 멘토로 이렇게 무슨 모셔달라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념, 어떤 잘못된 말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고통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걸 갖다가 제대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로 많은 그 투자 상품들이 있습니다. 주식부터 해서 FX부터 해서 원자재까지 다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원리를 잘 터득을 하시면은 이런 어떤 시장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주가 흐름의 원리라는 것은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대동소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제가 그동안에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연결돼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수단이 있지만은, 제 경우에는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옵션만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투자자들이 옵션 하면 이제 겁을 내고 또 이제 경원시하고 친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잘못된 매매 행태 때문이죠.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꺼번에 이제 벌어보겠다 하는 이제 복권 마인드로 이제 대체로 이제 매수, 그리고 이제 매수 네이키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걸 갖다가 한 방향으로만 투자를 하는 걸 갖다가 네이키드로만 이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빠진다고 하더라도 한 방향으로 계속 빠지는 게 아니고 항상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빠지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항상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못된 관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이렇게 옵션에서 개인은 매수로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제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매수 네이키드로만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낭패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은 항상 이제 매수 네이키드로 하는 게 아니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음 주나 요번 주말에 이제 제가 어떤 제 투자하는 이제 결과를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 보시게 되면은 내려가는 방향, 내려가면은 이익이 보게끔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그 뭐랄까요, 그래프 자체가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주가의 움직이는 방향은 아무도 모른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어느 정도 한 90% 이상 이제 주가의 흐름을 갖다가 이제 그 예측을 거의 100% 맞게 이제 합니다. 100% 맞게 하는데 전망만 해서는 아무런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전망에 맞게 대응을 갖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떨어질 거다고 한다면은 뭐 선물 같으면 이제 매도를 한다든지, 주식 같으면은 뭐 팔아둔다든지, 뭐 옵션 같으면은 이제 푼 매수를 한다든지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응 방법을 갖다 가지고 있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그 기본 시글 혹은 다산 시글하고 이제 연관돼서 이제 되는 겁니다만은, 이게 어떤 그 주가 지수의 흐름을 연계를 해야지만 이제 수익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거, 횡보할 거, 오를 걸 갖다가 알아야죠. 그리고 이제 빨리 오를 거, 뭐 적게 오를 걸 갖다가 알아야지만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데, 대부분 이걸 갖다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모른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잘못된 관념들로 이제 뭐 개구리 튀는 방향하고 뭐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이제 생각들 갖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제대로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전문가들이 옵션을 갖다 얘기하면서 저도 이게 들어보면은 옵션 자체로만 이제 이해를 하려고 이제 자꾸 이제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주가가 옵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제 1이면은 1.0이면은 이제 50만 원인데, 이게 무슨 뭐 100만 원까지 가지 않는다, 뭐 다시 뭐 내려온다 하는 이제 그런 식의 그 얘기들도 이제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옵션 가격은 무조건 주가 지수하고 연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뭐 이 하루 이틀 1, 2년 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뭐 이렇게 옛날 같으면은 1.0이 이제 예를 들어 10만 원이면 10만 원짜리가 200만 원까지도 가고, 지금 같으면 이제 1000만 원도 가고,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때 어느 한쪽 방향으로 크게 갈 때 어떤 그 움직임 자체를 갖다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옵션의 개념을 갖다가 아주 짧게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제 다들 그 옵션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이제 어렵게 하느냐?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주식이 공부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은 이건 한 10 정도만 이게 알면은, 그리고 그 10이라는 것도 사실은 8, 9는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알 필요도 없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옵션 합성의 이제 종류라고 해서 그 책마다 한 뭐 거의 한 4분의 1 정도를 갖다가 할애하는,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다 몰라도 돼요. 오로지 하나 다산 시글만 알면은 이제 옵션은 끝난다고 생각을 갖다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옵션 개념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이란 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식하고 똑같이 매일 거래되는 투자 상품입니다. 이제 파생 상품이라고 해서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선물하고 옵션이 있죠. 주가지수 200 선물, 주가지수 200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그 매도라는 게 그 주식에는 없는 개념인데, 그 선물하고 이제 옵션 파생 상품에는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뭐 그동안에 이제 그 선물 옵션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뭐 이 정도는 이제 다 이제 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선물의 경우에는 이제 상승을 할 때는 매수, 하락을 한다고 예상할 때는 이제 매도를 합니다. 근데 매수는 이건 조금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현재가에서 매수가를 갖다가 뺀 게 이제 손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같으면 250에 사서 245까지 내려왔는데 약 5 정도의 그 선물이 빠졌죠. 빠졌으면은 현재가가 245고
매수가가 250이니까 마이너스 5가 이제 그 손실이 난 거죠. 그리고 이제 매도는 매도가에서 현재가를 갖다 빼는 겁니다. 매도가 250인데 현재 245 아닙니까? 그러면은 매도가가 250이고 현재가가 245니까 플러스 5가 됐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갖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옵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옵션의 이제 특징은 뭐냐? 옵션의 특징이란 것은 이제 매월 생성되고 이제 매월 이렇게 소멸이 됩니다.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 이제 뭐 여러분들 신문이나 방송 보면은 이제 매월 두 번째 주 오늘 뭐, 옵션 결제일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나오는 게 대부분 뭐 그때 우리나라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그날 열리죠. 그래서 뭐,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뭐 저기 금리를 갖다 동결했다, 뭐 인상했다, 인하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이제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높은 레버리지 이거는 이제 보통 선물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1,500만 원을 내고 1억짜리 선물을 갖다 거래하는 그 레버리지하고는 조금 이제 성격이 이제 다른 겁니다. 이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이 옵션은 상한가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을 그 부여하는 어떤 성격 중에 하나죠.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조금만 움직였어요. 여기서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이 조금만 움직여도 옵션은 크게 변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 옵션의 가장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가치 소멸이라는 거죠. 가치 소멸이라는 거는 이제 0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갖다 합니다만은 결제되지 못하면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0이 되는 게 아니고 결제되지 못하면은 이제 결제되지 못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코스피 200 지수가 그 옵션의 숫자만큼 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풋 242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이제 떨어지죠. 지금 이제 245쯤 이제 예를 들어서 있다. 지금 한 250쯤 됐네요. 그럼 이제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241을 갖다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러니까는 이제 5월 그 뭡니까 저기 옵션 결제일이 이제 내일인데 내일 242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이제 0이 되느냐 안 가느냐. 이런 이제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요게 조금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이해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이기도 합니다만은 자꾸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0이 되는 게 아니고 결제되지 못하면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의 이제 또 커다란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징을 가진 옵션을 함께 보유해서 안전성과 이제 수익성을 갖다 함께 추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합성이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합성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선물은 그러면 합성을 못 하느냐? 할 수 있죠. 똑같이 예를 들어서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았다. 라고 한다면은 이익도 손해도 없이 항상 0이죠. 왜냐면은 이제 오른 만큼 떨어지니까. 그러니까는 오른 만큼 그 하나는 이익 보고 하나는 손해 보니까 항상 0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 반면에 옵션은 이 가치 소멸이라는 걸로 해서 이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점이 조금 이제 다른데 어쨌든 제가 쭉 이렇게 한 10 몇 년 동안 이제 그 연구를 하고 투자해 본 바에 의하면은 이 옵션이라는 것은 다른 투자 상품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옵션의 종목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옵션은 이제 크게 콜 옵션하고 풋 옵션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 옵션, 풋 옵션 각각 코스피 200 지수를 갖다가 2.5 단위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뭐 250, 252.5, 255, 257.5, 260. 또 이제 밑에도 마찬가지죠. 풋은 뭐 250, 247.5, 245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그 2.5 단위로 이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표시는
콜과 풋의 이제 그 뒤에 연월과 위에 숫자를 갖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콜 2014년 3월달 25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밍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 그 아이덴티파이 구분을 갖다가 한다는 이제 뜻이죠. 그리고 이제 옵션에서는 아까 뭐 몇 가지 이제 제가 이제 그 중요한 것만 이제 말씀드리면은 옵션에는 이제 민감도라는 게 있습니다. 민감도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델타죠. 다른 건 뭐 이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이제 뭐 그런 거는 콜 매수하고 풋 매도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콜 매수하고 풋 매도는 주가가 올라야지만 그 수익이 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풋 매수하고 콜 매도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제 수익이 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갖다 하시면 이제 편합니다. 그런데 콜 매수, 풋 매도가 플러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콜 매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죠. 그 가격 자체가 떨어지죠. 그러면 떨어질 때 이익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콜 매도입니다. 그럼 이제 콜 매도를 갖다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게 이제 투자 내지는 이제 합성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종합해서 이제 다산 시거리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이제 만들어서 지금 투자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한 달 동안 보유하는 이제 옵션 합성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으면은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옵션 합성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한 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이제 어떤 저만의 이제 노하우가 있는 거죠. 뭐 그건 뭐 나중에 이제 다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다산 시거리라고 하는 것은 주가 전망, 주가 예측을 갖다가 비교적 정확하게 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맞춘 다음에 그거는 이제 뭐 절대로 뭐 아까 말씀드린 5분봉 뭐 10분봉 이런 것이 아니고 대체로 한 달 정도 이제 그 주가 전망을 합니다.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갖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크 회피, 위험 회피도 하고 수익도 극대화를 갖다가 이제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산 시거리라는 것은 위험성 없이 노 리스크로 해서 매월 10% 낼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다 뒤져보십시오. 월 10%를 갖다 내는 어떤 그 레코드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의 그 카페와 블로그에만 이제 여러분들이 구경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 다산 시걸의 어떤 그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뭐 꿈은 뭐 이루어진다 하는 것도 이제 일종의 슬로건이고, 이건 이제 그 광고 기법 마케팅에 나오는 이제 얘기입니다만은, 노 리스크, 노 스트레스, 노 텍스, 평생 매월 10%라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산 시걸은 주식 시장의 어떤 상황에서도 월 10% 이상 수익을 내는 이제 비법입니다. 기술이기도 하지만 비법입니다.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또 폭등을 하든 폭락을 하든 횡보를 하든 어떤 경우에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거의 손실이 없죠. 미리 재테크를 할 때. 이것도 좋은 점은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갖다 받는 경우는 사실은 이제 손실을 갖다 계속해서 보는 경우가 제일 스트레스를 갖다 많이 봅니다만은 손실이 없으니까 이제 일단 1차적인 스트레스는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오는 경영, 불황, 또 샐러리맨들 직장생활 하려고 그러면 또 얼마나 스트레스 많습니까? 저도 이제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거 만만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 다산 시걸은 이제 옵션 투자 방식, 그러니까 파생상품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2014년 5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지금 뭐 세금이 갖다 부과를 갖다 한다고 이제 뭐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거래를 갖다가 적게 하게 되면은 세금 문제도 뭐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은 전 세계 언제든지
투자를 갖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이 대부분 이제 사업을 갖다가 한다고 하면 뭐 커다란 뭐 빌딩, 공장, 그 많은 이제 종업원들을 갖다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갖다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저기 가게를 내서 월세를 갖다 내면서 이제 뭐 식당을 한다거나 하든지 그런 이제 그 고정관념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도 저기 1시간에 1,000원만 내면은 이제 PC방 가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이제 투자 방법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평생 매월 10%를 갖다 벌 수 있죠.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투자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뭐 1,500만 원 가지고 하나 뭐 1조 5천을 갖다 가지고 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율로 투자를 갖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 한번 배우거나 알아두게 되면은 본인은 물론이고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다 대를 이어서 이게 투자를 가능합니다. 아주 좋은 점이죠. 아무튼 이 다산 시거리라고 하는 것은 현존하는 투자 가운데서는 최고의 투자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어렵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SS 방송의 그 강의를 갖다가 처음 하면서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제 그 해보아라. 그러니까 한번 투자를 해 보십시오 하고 이제 그 제안을 한 게 있었습니다. 기본 시글이라고 하는 건데, 왜 이제 이런 그 제안을 갖다 드리냐면은 옵션에 이제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도 이제 알고, 또 이제 설사 다른 사람이 못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렵게만 이제 자꾸 이제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주 쉽게 한번 이제 해봐라, 이제 이런 뜻이죠. 뭐 여러분들 뭐 나이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이제 뭐 대강은 알고 대강은 모릅니다만은, 컴퓨터를 이제 소프트웨어가 됐든 하드웨어가 됐든 이렇게 그 핸들링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옆에서 구경만 해 가지고는 절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아무리 얘기를 갖다가 한다고 해도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절대 자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서 한번 해보라는 뜻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기본 시거를 갖다가 한번 해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갖다 할 때는 기술적 분석이든지 기본적 분석이든지 어려운 거는 전혀 상관하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지 딸까, 손실이 안 날까 하는 걸 아무 생각하지 말고, 또 경제 동향이나 차트도 보지 말고 그냥 모의 계좌로 해서 이제 합성을 갖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현재 시장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이제 콜과 풋이 있는데, 아까 이제 옵션의 종류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콜이 보통 왼쪽에 있고 뭐 풋이 이제 오른쪽에, 뭐 그건 뭐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으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걸 갖다가 매수를 하고, 네, 두 칸 아래에 있는 걸 갖다 매도를 해서 한번 이제 짜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짜봤더니 3월 5일 날 25일 날 이제 새로 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흐름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큰 차이가 많이 안 났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떤 그 결과,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린 기본 시골로 해서 어떤 그 투자 결과가 이제 1,000만 원의 이제 수익이 났습니다. 한 달 동안에 1억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다른 이제 그 뭡니까 그 화면으로 해서 이제 보면은 약 1억 72만 8천원이 났네요. 앞에 것은 1억 이제 85만 6천. 요 그 차이는 뭐 수수료 정도의 이제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한 일주일 전,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얼마였느냐 하면은 400만 원이 수익 똑같은 겁니다. 한 달 동안 그대로 놔둔다고 했으니까 40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2주일 전이라고 이제 하면은 어느 때냐 하면은 요렇게 해서 한참 올랐을 때,
요때는 600만 원 평가손이 났었습니다. 마이너스 674만 4천 원의 이제 평가손이 났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손절매하지 마라. 이거는 평가손에 이제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났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 가지고 있었더니 약 10% 정도의 똑같은 겁니다. 10% 정도의 이제 수익이 이게 난 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로 제가 하는 걸 구경만 하시지 말고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질문도 하시고 하는데 카페에 들어가셔서 질문도 하시고 전화를 하셔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갖다가 제가 알고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 계시면은 아무것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보시고 뭐 좀 안 되면은 질문하시고 또 전화를 해서 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강의 중에서는 빠뜨리고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게 있어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가급적이면은 상세하게 제 카페에 올려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뭐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 옵션으로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 세 가지만 이제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는 이제 질문 내지는 요청과 그 다산 시거를 갖다 배우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이제 짧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가 거래를 갖다가 많이 이제 하지 말아라 하는 이제 그런 점입니다. 이 거래를 갖다가 많이 하지 않고 제대로 된 포지션을 갖다가 짜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시고 가급적이면 이제 거래를 많이 하지 않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 스스로 이제 찾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옵션으로 부자 되기니까 옵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주가 흐름을 갖다가 이해하는 방법을 갖다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은 하도 많은 정보들, 지식들이 인터넷에 이제 많이 떠돌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했더니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옵션과 이제 주가 흐름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투자를 갖다 하시게 되는 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다산 시거를 갖다 배우는 거죠. 이건 뭐 다산 시거의 이제 뭐랄까 창시자가 이제 저니까 이건 가르쳐 줄 사람이 이제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카페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많이 정독만 하시면은 이제 뭐 될 수 있게끔 이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그 다산식어를 갖다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그 질문을 갖다가 해 주셨는데, 우선 이제 제 블로그 보시고 카페에 이제 가입을 해서 카페에 있는 한 500개 되는 아티클을 그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계속 정독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방송에 나왔던 그 내용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다 올려져 있고 제 카페도 다 올려져 있으니까 이것도 정시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독하고 이제 같은 이제 대응 개념으로 제가 얘기했던 거, 얘기하고자 했던 점들을 여러분들이 그 주의 깊게 그리고 면밀하게 한번 이렇게 그 시청을 갖다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저하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하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되면은 진짜 이제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한테 진짜 공부를 하기 전에 예습을 갖다 해달라는 이제 이런 이제 그 부탁이기도 합니다만은, 공부를 할 때는 예습과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습을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예, 질문에 대한 이제 그 답변이 이제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깐 이제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난 3월 초서부터 해서 약 그 10번에 걸쳐서 그 여러분과 함께 그, 옵션으로 부자되기라는 타이틀로 해서, 그 옵션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갖다 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 방송에 출연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십몇 년에 걸쳐서 이제 그 연구했던 걸 갖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파생 상품 이 옵션으로도 분명히 이제 길이 있다 하는 점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길을 갖다가 이제 그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뭐 이걸 해서 뭐 제가 이렇게 뭐 큰 뭐 이익을 얻는다거나 무슨 뭐 명예가 높아진다거나 그런 건 사실은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고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카페도 가입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갖다가 찾고자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요청이 있다면은 뭐 제가 아는 데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그 도움을 드리고 또 함께 살아가는 이제 이 시대의 그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는 길을 갖다 찾고자 합니다. 예.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과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